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뭐 이제 괜찮은 공유해야 될 만한 거라고 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한 것이냐면 앙드로 코스톨라니 유럽 증권계의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성공하려면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소신파에 속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된다.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게 쉽지 않죠. 따라가는 게 쉬워요. 그리고 대중매체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여론에 반해서 매수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죠. 전문가의 말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병원 가서 의사가 얘기하면 의사가 많은 의사들이 영리적이라고 알고 있어도 의사 말을 따르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이제 이론을 잘 알고 그 이론을 잘 따르게 하는 순간에도 대중 심리에 의해 의견을 바꾸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합성해야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저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 옛날에 주식 투자하다가 옛날이라고 해봐야 몇 년 됐겠죠. 한 7년 정도 해서 한 7억, 8억 뭐그 정도 뭐 손해보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주식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종합주가지수 1600에 투자할까? 이제 그때 들어갈 때 삼성전자만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1400까지 떨어지는데 이제 그 신문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다 있다. 그때 이제 외국인도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외국인도 팔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파니까 뭔가는 우리가 모르는 거를 외국인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결국 그때 이제 못 샀었는데 지금 이제 7만 삼성전자라고 하니까 거의 3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75%가 올랐네요. 그때 샀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이번에는 뭐 경제 위기 때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서 삼성전자가 망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 생각도 했어요. 망한다는 게 완전 망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경쟁력을 이제 최고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으로 뭐 노키아나 소니나 뭐 예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훈련 이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해봤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겠죠. 이것이 바로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증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증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주식은 어떤 식으로 망하냐면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 도박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주식에서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맨 처음에 1000만 원 가지고 들어갔는데 돈을 벌었어요. 30%번 거야.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 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3천만 원 벌었겠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었으면 3억을 벌었겠네. 이제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억을 가지고도 들어가요. 100억을 돈이 있다가 모든 돈을 긁어 모아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의 이렇게 이제 맹점입니다.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맹점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산다는 건 내가 확신을 가지니까 사는 건데 어떤 종목에 필이 받쳐서 샀는데 모든 재산을 털어 넣었는데 내가 9번 성공하고 10번 성공해서 마지막 한 번 모든 걸 털어 넣었을 때 실패하면 주식 투자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 유튜버 중에서도 100억 가지고 잃었다가 하신 분, 다 날렸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회복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토지 투자니까 토지 투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땅을 사야 될 땅을 발견했어도 제 땅을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몰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거 다 팔아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겠다. 주식은 하루 안에 모든 걸 정리해갖고 내가 그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된다고 했었을 때, 뭐, 이제 다 날리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레버리지를 사용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잘 투자하시는 분들 보는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해요. 레버리지 사용 안 하면 괜찮은데, 이제 이때 밤대 매매 상황에, 이번 같은 코로나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모든 자산 자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반대 매매 당하고 뭐 하다 보면
내가 뭐 대출을 뭐 140%, 170% 정도까지 받나요? 보통 이제 내가 한 뭐 10억 가지고 있다가 하면 뭐 7억 정도 더 해주나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뭐 거기에서 이렇게 뭐 30% 떨어지면은 제가 이제 정확한 비율이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했는데 뭐 한 뭐 그거를 이렇게 메꿔 넣어야 되는데 못 메꾸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반대 매매 나가는데 반대 매매에서 보면은 그냥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날아가기 전에 있는 돈 없는 돈 막 빌려갖고 다 이렇게 메꾸고 하죠. 제가 이제 그런 걸 7년 동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땅 팔아서도 메꾸고 빚내서도 메꾸고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도 메꾸고 주식담보대출 메꾸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초절정 고수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가졌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던 분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 투자는 지금 이제 존 이나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하면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 존 이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토지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건 좀 설명 좀 이따 뭐 잊어버리지 않은 설명을 더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난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 모두 어리석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뭘 합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보나 이런 게 본인이 안다고 하는 그 정보들 자체가 본인이 그 회사 안에 내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부자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하더라도 저는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지금도 현재 부회장인데 이재용 부회장조차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규모가 크면 사주조차도 어떤 위험 요소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이 힘들다고 봐요. 당연하겠죠. 그걸 어떻게 한 인간이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뭐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자체가 그런 것들을 숨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의 그 위치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개미 투자자가 어떻게 그 회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데 나만 안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소신이 꺾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객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얼씬은 하긴 했는데 버티다 보니까 상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내가 제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하루 대응을 많이 읽고 나서 하루하루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대응을 하시는데 그냥 뭔 일이 있으면 얼른 파는 거예요. 혹시라도 큰일 아주 크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 봐서 항상 대응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게 좋은 주식을 골라놓고 이렇게 이제 객장 근처에서 뭐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이제 이분은 얘기하는 게 그건데 지금은 좋은 주식을 골라서도 그냥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증권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여론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라고 이제 지시하는데요. 수면제와 우량주를 동시에 사서 사이사이에 울리는 천둥 번개. 사이사이에 울리는 천둥 번개는 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소리 얘기겠죠. 회사가 망해간다, 어쩐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고 몇 해 동안 푹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이제 이런 게 비슷해요. 이제 그 헨리 조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서 한 10년 동안 땅으로 꺼지든 하늘로 솟던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은 10년 동안 해도 누군가가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없애요?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기 신도 땅은 이렇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지구가 날아가면 없앨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땅 자체가 뭐 지진이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닷가의 땅들은 가라앉는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특별한 것들은 빼놓고 아주 특이한 건 빼놓고 그 땅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제 그러니까 우량주를 이제 여기서 비교하자면 수면제는 같은 수면제일 수 있고요. 우량주는 좋은 땅을 사셔야겠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땅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보자면 우량주를 사야 된다는 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영상을 두 번 찍다 보니까 한 번 녹화를 안 해가지고 찍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찍는데 우량주를 고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10년 전에 우량주들이 삼성전자가 4배 올랐고요. 나머지는 반타작이 아니라 한 30%에서 40%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전자하고 현대자동차와 LG전자가 오르기는 했지만 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내가 우량주 샀다 해도 그렇게 저기 뭐 몇 년 후에 푹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났었을 때 해피하게 해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다고 봐요, 저는요. 그 어떤 분들은 미국 주식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주식은 10년 동안 좋았어요. 우량주 좋은 것들 대부분 오른 것들 많습니다. 뭐 만약에 FAANG죠.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다가 그 다음에 구글 이 종목을 사셨다 하면은 이제 뭐 엄청났겠죠. 엄청났지만 그 당시 이제 뭐 10년 전이면 최고 주식 중에 하나가 GE였나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GE라는 회사도 아시죠? 제너럴 일렉트릭스인가요? 일렉트릭스인가?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거기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의 가격에 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 중에서도 50년대였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주구장창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미국 주식도 이번 순간 이제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토지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50년 동안 3,000배가 올랐다 합니다. 평균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3,000배가 어떻게 오르지라고 할 정도인데 그게 한 4.37년 만에 2배씩 오르면 50년 되면은 이게 이제 3,000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에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지 지금 만약에 지금 토지 투자가 관심 있어갖고 하시는 분들이라 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 하면 주식 시장 이렇게 좋다고 해서 그쪽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식 투자에서 부자 되시는 분들을 보면 얘기 들어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짚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성공했던 이유 중 성공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 벌어서 땅 사서 그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됐다. 내가 주식만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은 극히 또 드물어요. 그분들이 주식 아주 잘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제가 아시는 분도 그냥 가고 또 땅 투자해요. 땅 투자로 안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식은 언제든지 내가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이제 그 베팅이 크면 클수록 위험할 수 있는 거라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은 거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하고 비교하자면 아파트는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이라서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 아파트로 뭘 어떻게 더 이쁘게 만들겠습니까? 더 이렇게 부식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제가 사는 것도 있는데 10년 지나니까 페인트나 나머지 안쪽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부식되고 그래요.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계속 이렇게 건물의 가치는 떨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다시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땅값이 오르는 건데 근데 땅은 뭐냐면 일반 땅은 뭐냐면 내가 길이 없다가도 길이 더 이렇게 확장이 되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가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점점 이게 그 상황 자체가 더 여건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술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인 면을 제가 이거는 한번 다시 이렇게 또 다룰 건데요. 땅 투자가 이제 아파트 투자와 이제 다르고 주식 투자와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기술을 부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본인이 무슨 기술을 부릴 수 있나요? 그게 찍는 기술밖에 없어요. 어디가 더 빨리 오를 것인가? 뭐 그런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큰 기술이긴 하죠. 근데 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가 안 나는 땅을 내가 손대갖고 허가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르지 않았더라도 그 허가 안 나는 상황에서는 10분의 1 가격인데 허가 나는 순간에 10배가 오릅니다. 이제 저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한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제가 한 9개월 정도 될 것 같네요. 내년 1월 정도 1월 7일이면 이제 재판이 끝나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한 11명이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제 분할을 한 겁니다. 분할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했는데 제가 3천에 산 거를 한 3억 정도에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팔기도 전에 이제 제가 가격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그냥 대출을 봐요. 그냥 감정평가가 1억 8천원 받았습니다. 1억 8천 받았다 하면은 6, 3, 18, 6배, 은행에서 감정이 6배를 더 받은 거예요. 저는 3천에 샀는데 1억 8천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대출은 얼마 정도로 뺐냐면 1억 8천 곱하기 70%, 7일은 7, 7, 8에 56, 1억 3,600이네요. 한 1억 4천 정도가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1억 4천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손에 쓸 수 있는 게 1억 1천이 생기는 겁니다. 1억 1천이면 1억 1천 정도면 대출이 이렇게 1천이면 내 3천만 원 빼고 1억 1천이 생겼죠. 1억 1천 생겼다 하면 뭐 이래저래 뭐 비용 뺀다 하면 그냥 1억 잡잔 말이에요. 1억 잡아가지고 제가 1억 가지고 그냥 이 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만 놔두면 한 3, 40년,
4, 50년 1억에 대한 1억 3천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요? 1억 3천에 대한 이자가 한 3% 정도 잡으면 한 300 정도 300 그러니까 지금 하면 한 3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달에 지금 30%가 안 나오니까 한 2.2% 후반 정도 나오니까 한 400, 3, 4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인데 30만 원씩 이자 내면 1년에 360입니다. 10년이면 3,600이에요. 내가 30년 동안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라는 게. 그러면 30년 지났을 때 그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당 거기가 한 300에서 30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300에서 500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르게 3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투자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저도 놀랐었어요. 땅 투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구나. 그러니까 달라요. 남들은 허가 못 낸다는 걸 제가 허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 부분에서 저기 그냥 공유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공유물을 분리하고 그걸 내가 혼자 가지게 되면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더라도 저는 무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습니다.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맹지를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는 거고 맹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3분의 1에서 정상가의 3분의 1에서 뭐 5분의 1 정도에도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맹지여도 죽어도 안 파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 맹지도 길 내준다 해도 안 받고 주시는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으니까 뭐 예단은 건물인데 긴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면 아니면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여러분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 하면 토지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시는 건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뒤에 내가 사고 나서 뒤에 또 내가 길 있는 땅을 사면 뒤에 맹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 지금 오르는 거는 그렇게 저는 이 아파트가 너무 오르지 않았나 이게 거의 꼭지점이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토지 시장은 제가 이제 제주도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제주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도 최근에도 강릉도 갔다 왔었고 화성도 갔다 왔었고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쪽은 뭐 세종시 쪽도 이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뭐 어디든지 이제 관심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판교 쪽 경기도 남판교 쪽에도 제가 개발하고 있는 토지도 있고 아,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아서 어, 다 관심을 못 둘 정도예요. 그냥 제가 무서워요. 어느 정도 무섭냐면 또 사고 싶은 토지가 생길까봐 무서워요. 돈은 없는데 맨날 사고 싶은 토지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토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은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이제 진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한 1년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토지 쪽에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